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아주뉴스 코퍼레이션의 김광현 사장입니다. 오늘 저희 아주경제신문에는 두 가지 부동산 관련해서 두 가지 칼럼이 실렸습니다. 하나는 우리 황호택 논설 고문이 쓴 칼럼과 그리고 제가 직접 쓴 칼럼입니다. 황 고문 칼럼은 주로 앞으로는 좀 강북을 좀 더 개발하자, 강북에다가 새 집을 많이 짓자. 박원순 시장이 얼마 전에 내놓은 그런 방안들입니다. 박원순 시장이 그 때문에 두들겨 맞았기도 했지만 그런 강북 개발을 좀 본격적으로 하자 이런 내용이고, 제가 쓴 칼럼은 그거하고 조금 결이 좀 다르긴 합니다. 저희 칼럼은 제가 본 시각은 우선 현재 서울 집값의 제일 큰 문제가 부자들만 사는 동네, 미국의 뭐 비버리 힐스나 아니면 뭐 홍콩이나 이런처럼 부자들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특정 지역에서 비싼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. 그 부자들 동네만 있으면 다행인데, 지금 서울에서 벌어지는 현상은 부자들 동네뿐만 아니라 전 지역이 무차별적으로 오르고 있다는 점입니다. 예를 들면 강북 지역이랄까 비강남 지역의 여기서도 요새는 10억대 아파트를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. 옛날엔 그렇지 않았죠. 이게 서울에 집 한 채 가진 사람들이야 좋죠.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숫자로 따지면 얼마나 되겠습니까? 나머지 집이 없는 사람들, 또 이제 집을 가지려고 하는 젊은 층들, 그리고 집을 조금이라도 넓혀 가지고 가려고 했던, 좀 더 비싼 집으로 가려고 대기하고 있었던 분들한테는 좌절과 분노, 그래서 위화감, 이런 게 엄청 지금 번져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게 단순히 뭐 좌절감이나 분노에만 그치면 다행이지만은 이게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빈부격차라든가 양극화 현상이 확대되고 수도권 집중 현상이 더 심해지고, 또 집을 자꾸 무리하게 가지려고 하다 보면 소비 여력도 줄어들어서 그래서 내수 경기가 더욱 계속 침체되고, 그리고 뭐 이런 등등의 부작용이 너무 많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게 단순히 서울 집값만 오른다는 문제에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 경제 사회 전체의 지금 최고 문제가 되고 있다. 사회 전체를 점점 더 나쁘게 만드는, 악화시키는 문제가 되고 있다. 이런 차원에서 쓴 칼럼입니다. 그래서 제 칼럼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모든 부동산 전문가들이 하던 칼럼의 진단의 내용과는 좀 다릅니다. 결이 다릅니다. 왜 그런가? 우선 제 경험부터 말씀드리면 2002년인가 제가 그때 다른 종합 일간지의 경제부장을 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의 내노라 하는 부동산 전문가 10명과 점심을 한 적이 있습니다. 단순히 이제 친선을 도모하기 위한 점심이었는데, 그 자리에서 그 당시 부동산 문제를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. 혹시 부장님은 어디 사시는지요? 그때 제가 요즘 워낙 유명한 그 엄마 아파트, 대치동에 엄마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. 저는 한 1990년대 중반에 1억 5천에 사서 그 당시 한 7, 8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가격은 1억 5천이었습니다. 그래서 비싼 아파트가 아니었어요. 그 당시는 아주 낡은 아파트였고 그런 아파트였는데, 그래 엄마 아파트에 살고 있다니까 몇 분이 그러더라고요. 부장님, 당장 이사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대치동 엄마 아파트 일대가 너무 낡았습니다. 그래서 이게 슬로모할 가능성이 높고, 또 옆에 타워 팰리스가 있어가지고 앞으로 그 대치동 일대나 도곡동 일대는 완전히 교통지옥이 될 겁니다. 그래서 좀 더 쾌적하게 사시려면 분당 같은 신도시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 전부 딴 분한테 물어봤더니 다른 10명의 전문가 한 사람도 반대가 없었어요. 빨리 탈출하는 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저희 집사람하고 상의를 했더니
제 집사람은 무슨 소리 하냐고. 그래도 이 강남에 있는 게 낫지. 대치동에 있는 게 낫지 하면서. 그래서 결국은 그 와이프의 뜻을 꺾지 못하고 그 중에 살았습니다. 그래서 살았는데 그로부터 한 불과 그게 2001년 6월인가 그랬는데 한 6개월 지난 그해 말부터 갑자기 아파트, 그 주변 대치동 일대 강남 아파트들이 오르기 시작했어요. 여러분들 그때 기억하시겠지만은 그게 1억 5천 한 10년째 한 1억 5천 하던 아파트가 갑자기 그해 말부터 2억 넘어가더니 그 다음에 넘어와서는 3억이 넘어가고 3억 5천까지 왔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. 야, 이거 1억 5천에 산 걸 3억 5천이 됐으니 이 정도면 난 충분히 이제 이익을 남겼다. 그리고 이 낡은 집에, 주차도 잘 안 되는 낡은 집에 있는 것보다 좀 새 아파트, 쾌적한 아파트로 가자. 이렇게 생각하고 마누라를 쫄랐습니다. 그리고 와이프도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게 됐는데 바로 인근에 있는 아파트에 있지만 값은 뭐 조금 더 비쌌지만은 집이 새 집이고 좀 쾌적했습니다. 넓고 좀 쾌적했습니다. 그래 이사를 갔는데 이사를 가려고 계약을 했더니 계약한 사이에 또 5천씩 오르고 6천씩 오르고 나중에 집이 완전 그래서 와이프는 뭐 계약을 포기하고 다시 가자고 그랬지만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내가 그래도 종합일간지 경제부장인데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이래서 결국 이사를 갔는데 나중에 그게 우리가 판 지 얼마 안 돼서 한 10억까지 올라 버렸어요. 물론 우리 새로 산 집도 조금 올랐지만 그보다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네로라 하는 전문가들이 그 당시에 불과 6개월 후를 내다보지 못하고 저한테 그런 충고를 할 정도니까 얼마나 이들의 예측이 틀리고 진단이 틀리고 이런 걸 그때 절감을 했습니다. 그래서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전문가들이 뭐 이렇게 제가 그들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. 그러니까 전문가들이라도 이렇게 틀린다. 이 주택 정책을 만드는 관료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들도 항상 뒷북 정책을 했고 사후 약방문이었고 아파트 값이 다 오르고 난 다음에 겨우 정책에 내놓고 이런 게 지난 한 40, 50년간 우리나라 주택 정책의 역사였습니다. 그래서 저는 제가 오랜 경제 기자를 했다는 경험으로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제 나름대로 쌓인 노하우나 제가 가진 뭐 견해들을 모아가지고 오늘 칼럼을 쓴 겁니다.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지금 중산층 서민들은 평생 모아야 안 쓸 거 안 쓰고 그래 꾸준히 저축해야 10억 모으기 힘듭니다. 정상적인 봉급쟁이나 정상적인 루트로 살았다면 10억 넘게 수십억 번 사람들은 사업을 했다든가 아니면 고연봉의 소득자들이란가 이런 사람들일 겁니다. 그래서 제 기준은 적어도 10억 이하, 10억이 안 되는 아파트들은 저소득층과 중산층들이 살아야 되니까 현재처럼 그냥 놔두자. 그 대신에 최소 10억이라는 기준은 꼭 절대 기준은 아닙니다. 하여튼 최소 10억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오히려 세금을 더 강화하자. 그리고 자금 출처 조사를 더 강화하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. 우선 종부세나 재산세 같은 보유세죠. 보유세는 지난 9.13 정책에서 올렸다고 하는 것도 제가 보건대는 껌값입니다, 이들한테. 이 수십억, 수백억을 가진 재산가들이 이게 1년에 기껏 해봐야 올렸다는 게 몇백만 원, 몇천만 원입니다. 이런 게 충격을 주겠습니까? 도저히 줄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적어도 아파트 값이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아파트들 중에 10억이 넘는 아파트들 최소 10억이 넘는 아파트들에 대한 종부세나 재산세는 오히려 더 올리자.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올리자. 미국이나 일본 웬만한 선진국들은 재산세가 재산세율이 아주 높습니다. 그래서 그 정도까지 하여튼 물론 아주 부자들은 이것도 그것도 하지 않겠지만은 적어도 이제 10억, 20억대
뭐 30억 미만 이 정도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한테는 종부세나 재산세를 지금보다 훨씬 높이면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거래세인 양도세도 10억 미만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그냥 놔두되 적어도 10억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그 양도세 중과하는 걸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. 그리고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10억이 넘더라도 지금 양도세가 여러 가지 오랫동안 보유하거나 고지하면 많이 양도세가 이제 적어지는데 이 점은 1가구 1주택이라도 적어도 10억, 15억, 20억이 넘는 아파트들은 아무리 오래 보유 거주하더라도 양도세를 물려야 된다. 지금보다는 좀 더 물려야 된다. 이런 뜻으로 이런 제 견해를 밝혔습니다. 그리고 종부세법은 아마 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려울 겁니다. 세율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야당들이 온갖 조건을 내면서 아마 시비를 걸 겁니다. 만약에 종부세법이 세율을 올리기 어렵다면 제 생각은 이 과표, 공시지가, 공정가액 비율 이런 걸 정부가 조정하면 됩니다.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. 이것도 10억 이상 아파트들에 대해서 확 올리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한마디로 방법은 얼마든지 있는데 지금까지 역대 정부들이 제대로 쓰질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. 그리고 자금 출처조사, 이 자금 출처조사도 국세청을 동원한 자금 출처조사도 부동산 파동이 있을 때마다 동원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본 데는 제대로 동원 안 하는 겁니다. 그냥 흉내만 내고 신용만 내는 게 많았습니다. 물론 국세청의 조사 인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전국적인 아파트에 대해서 조사하기는 어렵습니다. 그렇지만 서울 지역만 따진다면 그것도 10억 이상의 고가 아파트만 따진다면 10억 이상의 고가 아파트를 산 사람들에 대해서만 하면 조사 인력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.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집중적인 자금 출처 조사를 벌이면 집값은 그렇게 마구 호가를 부르기 어렵게 돼버립니다. 지금처럼 집값을 지금 현재 집값을 올리는 게 우리 서민들 올릴까요? 그렇지 않습니다. 서울 집값 올린 거는 돈 많은 사람들입니다. 이 사람들이 서울에서 똘똘한 한 채를 갖지 않으니 뭐니 하면서 그냥 마구 올려야 되니까 값을 따지지 않고 부르는 게 값이라고 막 사니까 이걸 강남 지역에만 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강북 지역 그리고 비강남권 지역에서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차별적으로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겁니다. 이 피해를 서민, 중산층 그리고 집 없는 사람들 나라 전체가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자금 출처 조사도 지금부터라도 신용내지 말고 제대로 하자. 자금 출처 조사 하나만 제대로 하더라도 이 정도의 부동산 폭등이나 투기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. 불가능합니다. 그래서 딴 게 안 되더라도 안 되면 자금 출처 조사도 제대로 하자 이런 뜻입니다. 그리고 이런 아까 말한 제가 우리나라의 부동산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있습니다. 아무리 세금 폭탄을 때리고 수요를 억제해도 안 된다. 공급을 늘려야 된다. 서울에서도 공급을 늘려야만 된다. 그 아파트 값을 떨어뜨릴 수 있다. 오로지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제가 본 데는 문제가 있는 얘기입니다. 서울 지역의 땅은 한정돼 있고 아파트도 한정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무작정 공급을 늘릴 수 있습니까? 그린벨트를 아무리 풀더라도 하기 어려운 겁니다. 그리고 그래도 안 잡히면 또 더 늘려야 됩니까? 그럼 서울을 도대체 어떻게 이 땅에서 어떻게 하자는 건지. 이 사람들의 얘기는 신도시 이런 것보다도 서울에서 떨어진 지역보다도 서울 도심, 서울에서 이 재건축, 재개발 이런 걸 확 풀어줘가지고 규제를 확 풀어서 이런 거 하면 되지 않냐 이런 뜻입니다. 이 사람들 얘기는. 물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렇지만 여러분들 보았지만 서울 강북이든 뭐 강남이든 어디든 재건축 재개발 한다 그러면 그 지역 일대가 투기 광풍 지역이 되는 거 많이 보셨죠. 그건 뭐 역대 옛날 어느 사례를 보더라도 다 나옵니다. 그러면
그 안에 살던 세입자들이나 또는 돈 없는 사람들, 아파트 값을 맞추기 어려운 사람들은 다 외곽으로 밀려나고 그 자리는 또 부자들이 차지하게 됩니다. 이 사람들은 또 재건축, 재개발 상당한 이익을 또 거두게 되죠. 그래서 정도심에서도 재건축, 재개발 꼭 해야 된다면 환수장치, 막대한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장치를 더 강화하면 됩니다. 그런 조건 하에서 재건축, 재개발을 한다면 뭐 저도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. 그리고 일본처럼 도심의 수직개발, 도심 좁은 땅에서 건물을 더 높여주는 거죠. 높여줘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 그런 거는 뭐 대규모 단지는 되기 어렵지만은 그런 걸 많이 짓는다면 어느 정도 도심의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. 그렇더라도 그런 방법도 재건축, 재개발에 대한 생기는 이익은 환수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. 제대로 한다는 조건 하에서 저는 그걸 찬동하겠습니다. 그리고 그동안 특히 이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이 지방 분산 정책, 수도권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을 많이 써왔는데 이것도 지금 자꾸 이렇게 서울 집값이 오르고 이러면 앞으로 도루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래서 이 지방 분산 정책도 앞으로 더 강화해야 되고, 그리고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, 강남이나 뭐 아니면 재건축, 재개발 지역이나 이런 데는 제가 보건대 이 임대주택 아무리 반대해도 지어야 됩니다. 더 많이 지어야 됩니다. 그리고 기피시설 집값이 오른 데일수록 더 의무화해가지고 그래야만 그쪽에 집값을 떨어뜨려야만 다른 지역 집값도 안정이 되고, 그러면 그 나라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게 되는 겁니다. 그 사람들이 돈 가진 사람들이 반발하고 강렬하게 반발하고 뭐 시위를 하고 온갖 논리를 다 동원하지만은 그게 흔들려서는 결코 집값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제가 보는데 이런 면에서 볼 때 9월 달에 내놓은 정부의 두 가지 대책도 촘촘한 대책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.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요. 여전히 도망갈 구멍이 많고, 그래서 허술한 대책입니다. 그래서 지금은 당장은 잠잠해 보이지만 또 한두 달 후나 연말이 되면 또 다시 폭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지금 현 수준보다 더 폭등한다 그러면 이건 우리나라 경제에 참 비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런 걸 방치한다면 정부가 아닙니다. 더군다나 이 정부는 친서민 정부라 그러지 않습니까? 친서민 정부라는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얼마든지 많은데 그걸 관료들 말에만 관료들 얘기만 듣고 제대로 검증도 안 하고 이렇게 허술하게 방치를 계속해내면 그게 어떻게 친서민 정부이겠습니까?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제대로 정책을 하자. 그래서 이 칼럼을 썼습니다. 혹시 제가 얘기한 내용이 너무 과격하더라도 나라 경제, 나라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좀 이해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. 감사합니다.